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운명의 장난처럼 시작된 하룻밤의 인연이 7년 후 한 아이를 통해 다시 엮이는 감동적인 서사입니다. 가난하지만 강인한 여인과 모든 것을 가진 차가운 CEO, 그리고 그들의 삶을 뒤흔들 작은 생명, 숨겨진 진실과 위험한 음모 속에서 그들은 과연 사랑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따뜻한 감동과 함께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들의 운명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 화려했다. 넌사인과 빌딩의 불빛들이 밤하늘을 수놓았고, 도시는 잠들지 않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움직였다. 그러나 이 화려함의 이면에는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사람들의 고단한 삶이 있었다. 한서윤은 그 그림자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25살. 가난했지만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젊은 여인이었다. 낮에는 대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고, 밤에는 호텔 연회장에서 서빙 일을 하며 생활비를 충당했다. 그녀의 삶은 늘 고단했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언젠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호텔 연회장은 시끄럽고 분주했다. 상류층 인사들이 모여 파티를 즐기고 있었고, 한서윤은 그들 사이를 오가며 음료를 나르고 접시를 치웠다. 그녀는 익숙한 듯 능숙하게 움직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새벽까지 이어질 연회는 그녀의 체력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서윤 씨, 저쪽 VIP룸에 샴페인 좀 갖다 줘요. 매니저가 급하게 지시했다. 한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샴페인 병을 들었다. VIP룸은 평소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곳이었다. 그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매니저의 지시를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VIP룸 문을 열었다. 룸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화려한 연회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창문 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룸 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룸 중앙에는 한 남자가 소파에 쓰러져 있었다. 그는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그의 옆에는 깨진 유리잔과 알 수 없는 액체가 쏟아져 있었다. 한서윤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바로 K그룹의 CEO 강진우였다. 그는 언론에서 젊고 유능한 경영인으로 불리며 늘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턱선은 많은 여성들의 로망이었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얼음 왕자라는 별명이 따라다녔다. 강진우는 분명히 약에 취한 듯 보였다. 그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의식은 희미했다. 그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한소윤은 직감적으로 그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그에게 약을 먹인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샴페인 병을 내려놓고 강진우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한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진우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몸은 뜨거웠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했다. 한서윤은 그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의 맥박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피부는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는 그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매니저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그녀의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나간 상태였다. 그때 룸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소윤은 깜짝 놀라 몸을 숨겼다. 문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강진우를 해치려 했던 범인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강진우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이 긴장했다. 한소윤은 강진우를 부축하여 소파 뒤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그의 몸이 생각보다 훨씬 뜨겁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숨소리는 더욱 거칠어졌고 그는 고통스러운 듯 몸을 비틀었다. 그녀는 그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했다. 그녀는 강진우를 부축하여 룸을 빠져나오려 했다. 그의 몸은 무거웠고 그녀의 작은 체구로는 그를 지탱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녀는 온몸의 힘을 다해 그를 끌고 복도를 따라 걸었다. 복도는 어둡고 고요했다. 그녀는 언제 적들이 나타날지 몰라 온몸이 긴장했다. 간신히 호텔 후문으로 빠져나온 한소윤은 택시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늦은 밤이라 택시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강진우는 그녀의 품에서 고통스러운 듯 신음했고 그의 몸은 더욱 뜨거워졌다. 그녀는 그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결국 강진우를 자신의 작은 자취방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병원으로 가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온몸의 힘을 다해 강진우를 부축하여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어깨는 그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간신히 버스를 타고 자신의 자취방에 도착한 한소윤은 강진우를 침대에 눕혔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되어 있었고 그의 몸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그녀는 그에게 해열제를 먹이고 차가운 물수건으로 그의 몸을 닦아주었다. 그녀는 그가 의식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랐다. 밤새도록 한소윤은 강진우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그의 열을 식히고 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언론에서 보던 차가운 얼음 왕자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지금 약에 취해 고통받는 한 명의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에게 연민을 느꼈다. 새벽이 되자 강진우의 열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숨소리도 한결 편안해졌다. 한소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지쳐서 강진우의 옆에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룸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한소윤은 눈을 떴다. 그녀의 옆에는 강진우가 누워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짙은 눈썹, 날카로운 콧날,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그는 잠들어 있는 모습조차도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녀는 어젯밤의 일을 떠올렸다. 약에 취해 의식을 잃었던 강진우. 그리고 그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자신.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얼굴이 붉어졌다. 어젯밤 그녀는 약에 취한 강진우를 진정시키기 위해 그를 안아주었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녀는 그 순간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한소윤은 서둘러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강진우가 깨어나기 전에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깨어나면 어젯밤의 일을 기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이 모든 것을 잊고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그녀는 강진우의 옆에 작은 메모를 남겼다. 괜찮으신가요? 몸조리 잘하세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갑에서 비상금을 꺼내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았다. 병원에 갈 때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했다. 한서윤은 조용히 룸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불안했고 그녀의 마음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거대한 비밀을 품고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강진우와의 하룻밤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지만 그녀는 그와의 인연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도망쳐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한서윤은 그날 밤 이후로 강진우와의 모든 접촉을 끊었다. 그녀는 그가 깨어나면 자신을 찾아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자취방을 정리하고 일하던 아르바이트를 모두 그만두었다. 그녀는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곳, 강진우의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곳으로 그녀는 남쪽의 작은 도시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의 고향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이름도 바꾸고 과거의 모든 흔적을 지웠다. 그녀는 작은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그녀는 강진우로부터 안전하다는 생각에 안도했다. 그러나 그녀의 몸에는 강진우와의 하룻밤이 남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녀는 몸의 이상 징후를 느끼기 시작했다. 입덧과 피로감. 그녀는 설마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의사의 진단은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다. 임신이었다. 한서윤은 망견자실했다.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강진우의 아이.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날 수도, 그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도 없었다. 그녀는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이에게 죄를 지은 것 같았지만 동시에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모성애를 느꼈다. 그녀는 아이를 낳고 한지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지호는 강진우를 쏙 빼닮은 아이였다. 짙은 눈썹, 날카로운 콧날, 그리고 영리한 눈빛. 지호의 얼굴을 볼 때마다 한서윤은 강진우를 떠올렸다. 그녀는 지호가 강진우를 닮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지호의 머리를 길게 길러 얼굴을 가리거나 모자를 씌우곤 했다. 7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서윤은 작은 도시에서 조용히 지호를 키웠다. 그녀는 여전히 가난했지만 지호는 그녀의 삶의 전부였다. 지호는 밝고 명랑한 아이로 자랐다. 그는 또래보다 훨씬 영리했고 호기심이 많았다. 그는 엄마를 닮아 강인한 면도 있었다. 지호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한서윤은 지호가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그녀는 지호가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언젠가 강진우가 자신을 찾아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지호가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 한편 강진우는 7년 전의 사건 이후로 더욱 차갑고 냉철한 인물이 되었다. 그는 그날 밤의 기억을 잃었지만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그는 그날 밤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끊임없이 조사했다. 그는 자신을 해치려 했던 범인들을 찾아내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았다. 그는 K그룹의 CEO로서
더욱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그는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지만 그의 삶은 공허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도 믿을 수 있는 친구도 없었다. 그의 주변에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사람들 뿐이었다. 그는 늘 외로움을 느꼈지만 그 외로움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강진우는 7년 전 사건의 단서를 찾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탐정은 그날 밤 호텔 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영상은 흐릿하고 불분명했다. 그는 여자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는 그 여자가 자신을 구한 은인인지 아니면 자신을 해치려 했던 범인과 한패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 여자를 찾아내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어느 날 강진우는 K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방의 한 유치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 유치원은 K그룹의 후원을 받고 있는 곳이었다. 강진우는 형식적인 방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삶은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그는 유치원 강당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웃고 떠들었고 강진우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에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그때 그의 눈에 한 아이가 들어왔다. 그 아이는 또래보다 훨씬 영리해 보였고 그의 눈빛은 강렬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은 강진우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 아이는 자신을 쏙 빼닮아 있었다. 짙은 눈썹, 날카로운 콧날,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는 그 아이에게서 묘한 끌림을 느꼈다. 저 아이는 누구죠? 강진우는 옆에 있던 유치원 선생님에게 물었다. 아, 저 아이는 한지호라고 합니다. 아주 영리하고 착한 아이예요.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한지호. 강진우는 그 이름을 되뇌었다. 그는 지획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는 지획에 다가가 말을 걸었다. 안녕, 지호야. 강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지호는 강진우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지호가 또박또박 말했다. 강진우는 지호의 목소리에서 묘한 친근함을 느꼈다. 그는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호의 머리카락은 부드러웠고 그의 작은 손은 따뜻했다. 그는 지호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는 지호가 자신의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때 유치원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섰다. 그녀는 단정하고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인하고 깊었다. 그녀는 지호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다. 지호야. 강진우는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바로 7년 전 그날 밤 자신을 구했던 여자였다. 그의 뇌리 속에서 희미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그녀의 눈빛,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한서윤은 강진우를 발견하고 경악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몸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진우가 자신을 찾아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강진우를 쏙 빼닮은 지호가 서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들킬 위기에 처했다. 강진우는 한서윤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분노,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 당신 한서윤 씨 맞습니까? 강진우가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한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강진우의 눈을 피할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직감했다. 7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 세상에 드러날 때가 온 것이었다. 그녀는 지호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이 긴장했다.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한서윤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7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가장 두려워했던 방식으로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 강진우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꿰뚫는 듯 했다. 그녀는 지호의 작은 손을 더욱 강하게 잡았다. 지호는 엄마의 불안감을 눈치챈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강진우와 서윤을 번갈아 보았다. 당신 한서윤 씨 맞습니까? 강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진실을 파헤치려는 사냥꾼의 그것과 같았다. 한서윤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답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신지. 그녀는 그를 모르는 척 연기하려 했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녀의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다. 강진우는 비웃듯이 콧방귀를 뀌었다. 날 모른다고요. 7년 전. 당신이 날 버리고 도망쳤을 때도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지호는 엄마와 강진우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느꼈다. 그는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올려다보았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한서윤은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지호야. 엄마 아는 분이야. 강진우의 시선은 다시 지회계로 향했다. 그는 지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의심과 확신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지호의 얼굴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았다. 이 아이, 내 아들입니까? 강진우가 한서윤에게 직접적으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한서윤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강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아이를 지키려는 강한 모성애가 담겨 있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부인하려 했다. 거짓말하지 마. 이 아이는 날 쏙 빼닮았어. 7년 전 그날 밤. 당신이 날 버리고 도망친 후 생긴 아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강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다. 유치원 선생님들과 다른 학부모들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서윤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지회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이곳은 유치원입니다. 조용히 이야기하시죠. 한서윤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지호를 데리고 자리를 피하려 했다. 그러나 강진우는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의 소나귀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도망치지 마. 이제 더 이상 당신 마음대로 도망칠 수 없어. 그때 유치원 원장이 다가왔다. 무슨 일입니까? 원장님, 죄송합니다. 잠시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어서요. 한서윤이 말했다. 그녀는 강진우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는 놓아주지 않았다. 강진우는 원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잠시 이 아이와 이 아이의 어머니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다시 차분해졌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원장은 강진우가 K그룹의 CEO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네,
그럼 제 사무실로 가시죠. 원장실로 향하는 동안 한서윤의 마음속은 복잡했다. 그녀는 강진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숨겨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지호의 존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녀는 지호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원장실에 들어서자 강진우는 지호를 자신의 무릎에 앉혔다. 지호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강진우의 따뜻한 손길에 이내 안정을 찾았다. 강진우는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호는 몇 살이야? 7살이에요. 지호가 또박또박 답했다. 강진우는 지호의 대답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7년 전 그날 밤 이후로 7년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강진우는 지호를 내려놓고 한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는 없었다. 오직 진실을 알고자 하는 갈망만이 있었다. 이제 말해줘. 이 아이가 내 아들이 맞지? 한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다. 네, 맞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말하는 자의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강진우는 충격을 받은 듯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7년 전 그날 밤에 희미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약에 취해 의식을 잃어가던 자신, 그리고 자신을 부축했던 한서윤의 모습, 그리고 그는 그날 밤의 모든 것을 기억해내지는 못했지만 지호의 존재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왜 숨겼습니까? 왜 내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강진우의 목소리는 고통스러웠다. 한서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그날 밤 강진우가 약에 취해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해치려 했던 범인들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 후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과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 7년간의 고통과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진우는 한서윤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약에 취해 있었던 그날 밤, 그녀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홀로 자신의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7년 동안 고통받았던 것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 대신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왔다. 미안합니다. 강진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한서윤은 강진우의 사과에 놀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화를 내고 비난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느꼈다. 강진우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7년 전 사건의 진실을 다시 한번 퍼즐처럼 맞춰나갔다. 그는 자신을 해치려 했던 범인들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는 그들이 여전히 자신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한서윤과 지호까지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었다. 그날 밤 내게 약을 먹인 범인들을 알고 있습니까? 강진우가 한서윤에게 물었다. 한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저는 그저 그들이 당신을 해치려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강진우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다. 자신을 해치려 했던 범인들이 K그룹 내부의 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약점을 잡기 위해 한서윤과 지호에게 접근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마십시오. 강진우가 한서윤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과 지호를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한서윤은 강진우의 말에 놀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과 지호를 보호하겠다고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을 수 있을까? 7년 동안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왔던 그녀는 쉽게 그를 믿을 수 없었다.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한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진우는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모든 것을 밝혀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이 아이에게도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과 함께 지호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한서윤은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믿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강진우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그녀의 삶의 전부인 지호가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이 거대한 싸움에 맞서야 했다. 강진우는 한서윤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지만 동시에 7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다. 그는 지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지호에 대한 깊은 애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한서윤과 지호를 보호하고 자신을 해치려 했던 배후 세력을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강진우는 K그룹의 CEO로서 막강한 권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7년 전 호텔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다. 그는 그날 밤의 모든 기록과 CCTV 영상을 다시 검토하고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조사하도록 했다. 그는 또한 한서윤과 지호의 안전을 위해 사설 경호팀을 고용하여 그들을 보호하도록 했다. 한서윤은 강진우의 행동에 놀랐지만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7년 동안 홀로 감당해왔던 비밀과 두려움이 이제 강진우와 함께 나누게 되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강진우를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다. 강진우는 한서윤에게 지호의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다. 그는 지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했지만 공식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한서윤은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지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진우가 확실히 알기를 바랐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강진우의 예상대로였다. 지호는 그의 친아들이었다. 강진우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기쁨, 놀라움, 그리고 지난 7년간 아들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그는 지호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강진우는 한서윤에게 지호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살 것을 제안했다. 그는 그들을 자신의 보호 아래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서윤은 그의 제안에 당황했다. 그녀는 강진우와 함께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지호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녀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강진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한서윤과 지호는 강진우의 호화로운 저택으로 이사했다. 저택은 넓고 아름다웠지만 한서윤에게는 낯설고 불편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존재가 이질적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강진우의 가족들과 직원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강진우의 가족들은 한서윤과 지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랐다. 특히 강진우의 어머니는 한서윤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한서윤이 강진우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한서윤에게 차갑게 대했고 지휘에게도 무관심했다.
하지만 지호는 강진우의 저택에서 빠르게 적응했다. 그는 넓은 정원에서 뛰어놀고 새로운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며 즐거워했다. 그는 강진우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강진우는 지호의 아빠라는 호칭에 익숙해지려 노력했다. 강진우는 지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지호에게서 순수함과 따뜻함을 느꼈고 그것은 그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강진우는 7년 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더욱 집중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과 함께 사건의 배후를 추적했다. 그들은 그날 밤 강진우에게 약을 먹인 범인들이 K그룹 내부의 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강진우의 사촌 동생이자 K그룹의 부사장인 강민준과 그의 측근들이었다. 강민준은 강진우의 자리를 탐내고 있었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강민준은 강진우가 7년 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는 강진우가 한서윤과 지호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호가 강진우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한서윤과 지호가 자신의 음모를 방해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어느 날 강민준은 한서윤에게 접근했다. 그는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강진우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는 한서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하지만 한서윤은 강민준의 의도를 간파했다. 그녀는 그의 친절함 뒤에 숨겨진 사악함을 느꼈다. 그녀는 강민준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를 경계했다. 강민준은 한서윤의 거절에 분노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한서윤과 지호를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강진우를 압박하려 했다. 강진우는 강민준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는 강민준이 한서윤과 지호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경호팀을 강화하고 그들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했다. 그는 강민준과의 전면전을 준비했다. 한서윤은 강민준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지호를 보호하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진우에게 자신의 과거 특수요원 시절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이 강진우를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강진우는 한서윤의 용기와 능력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강진우와 한서윤은 강민준의 음모에 맞서기 위해 협력하기 시작했다. 강진우는 자신의 권력과 자원을 사용하여 강민준의 비리를 파헤쳤고 한서윤은 자신의 정보 수집 능력과 위기 대처 능력을 발휘하여 강진우를 도왔다.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서로의 강점을 활용했다. 그들은 함께 강민준의 음모를 분쇄하고 그를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싸움은 시작되었다. 강민준은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강진우와 한서윤은 그의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강민준의 음모에 맞섰다. 그들은 지호를 보호하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들의 사랑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뭉친 힘은 그 어떤 위협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력했다. 강민준은 강진우와 한서윤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더욱 교활하고 잔인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7년 전 강진우를 약에 취하게 했던 배후 인물이었고 K그룹의 CEO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심가였다. 그는 강진우의 약점인 한서윤과 지호를 이용하여 강진우를 무너뜨리려 했다. 강민준은 먼저 한서윤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는 그녀가 홀로 지호를 키우며 살아왔다는 사실과
그녀의 가족 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한소윤을 협박하고 그녀를 강진우에게서 떼어놓으려 했다. 그는 또한 언론의 익명으로 제보하여 한소윤과 지호의 존재를 폭로하고 강진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 했다. 강진우는 강민준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즉시 대응했다. 그는 자신의 홍보팀을 통해 언론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한소윤과 지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차단했다. 그는 또한 강민준의 비서실을 감시하여 그의 모든 계획을 미리 파악하려 했다. 강진우는 K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강민준과의 전쟁을 준비했다. 강민준은 한소윤에게 직접 연락하여 그녀를 협박했다. 한소윤 씨,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도요. 강진우는 당신을 이용하고 버릴 겁니다. 나에게 협력하면 당신과 아이의 미래를 보장해 주겠습니다. 강민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한소윤은 강민준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 협력할 배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나는 강진우 씨를 믿습니다. 강민준은 한소윤의 단호한 태도에 분노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한소윤과 지호를 제거하기 위한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강민준은 사설 조직을 고용하여 한소윤과 지호를 납치하려 했다. 그는 그들을 이용하여 강진우를 협박하고 K그룹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다. 그는 한소윤과 지호가 유치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을 납치하기로 계획했다. 강진우는 강민준의 음모를 미리 감지했다. 그는 한소윤의 경호팀을 강화하고 그녀와 지호의 모든 동선을 감시하도록 했다. 그는 강민준의 납치 계획을 역이용하여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로 결심했다. 유치원 하원 시간, 한소윤은 지호의 손을 잡고 유치원 문을 나섰다. 그녀의 뒤에는 강진우가 보낸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그때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남자들이 뛰쳐나왔다. 그들은 한소윤과 지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한소윤은 즉시 지호를 품에 안고 몸을 피했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다. 그녀는 특수요원 시절의 본능을 되살려 남자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들의 공격을 피했다. 그녀는 지호를 보호하기 위해 온몸으로 싸웠다. 그녀의 몸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녀의 공격은 치명적이었다. 경호원들이 즉시 달려들어 남자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강진우는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한소윤이 지호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강하고 용감하게 싸우는지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한소윤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납치범들은 경호원들에게 제압되었고 강민준의 음모는 실패로 돌아갔다. 강진우는 납치범들을 신문하여 강민준이 배후에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그는 이제 강민준을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게 되었다. 강진우는 강민준을 K그룹 이사회에 소집했다. 이사회 회의실에는 강진우와 강민준, 그리고 K그룹의 주요 임원들과 이사들이 모여 있었다. 강민준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자신이 강진우의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강진우는 이사회 회의에서 7년 전 사건의 진실과 강민준의 모든 비리를 폭로했다. 그는 강민준이 자신을 약에 취하게 하고 K그룹의 CEO 자리를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또한 강민준이 한서윤과 지호를 납치하려 했다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의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여 강민준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강민준은 자신의 비리가 만천에 드러나자 당황하고 분노했다. 그는 강진우에게 소리치며 그를 비난했지만 그의 말은 아무런 설득력도 없었다. 이사들은 강민준의 비리에 충격을 받았고 그의 CEO 직위 해임을 결정했다. 강민준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 때문에 파멸했다. 강진우는 이사회 회의가 끝난 후 한서윤을 찾아갔다. 고맙습니다. 서윤 씨, 당신 덕분에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강진우가 진심으로 말했다. 한서윤은 강진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와 함께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지난 7년간 홀로 감당해왔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지호는 괜찮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한서윤이 말했다. 강진우는 한서윤의 손을 잡았다. 이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과 지호를 평생 지켜주겠습니다. 한서윤은 강진우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믿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강진우는 언론에 지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지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줄 것이라고 선언했다. 언론은 강진우의 고백에 놀랐지만 동시에 그의 용기와 책임감에 감탄했다. 강진우는 K그룹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강민준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의 몰락은 정의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가 되었다. 강진우와 한서윤, 그리고 지호는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행복한 삶을 시작했다. 강진우는 지호에게 최고의 아버지가 되어주었고 한서윤은 지호에게 최고의 어머니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강민준의 비리와 음모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K그룹은 거대한 혼란에 휩싸였다. 언론은 연일 강민준의 추악한 행태를 보도했고 주가는 폭락하며 투자자들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그러나 강진우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한서윤과 함께 이사회와 언론 앞에 나서 모든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강민준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강진우는 먼저 이사회를 소집하여 강민준의 CEO 직위 해임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사회는 강민준의 비리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강진우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하고 만장일치로 그의 해임을 결정했다. 강민준은 모든 것을 잃고 절규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K그룹에서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했다. 그의 측근들도 모두 해고되었고 그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강진우는 K그룹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그는 한서윤을 자신의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하고 그녀에게 회사의 윤리 경영 시스템 구축을 맡겼다. 한서윤은 자신의 과거 경험과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모든 부서에 걸쳐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그녀는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든 임직원들에게 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물론 변화에는 저항이 따랐다. 강민준에게 충성했던 일부 세력들은 여전히 한서윤의 개혁에 반발하며 그녀를 견제하려 했다.
그들은 한서윤의 과거를 들춰내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고, 그녀가 강진우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한서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했다. 강진우는 한서윤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는 모든 공식 석상에서 한서윤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고 그녀의 모든 결정을 지지했다. 그는 한서윤을 비난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했다. 그는 또한 언론을 통해 한서윤의 용기와 희생 정신을 알리고 그녀가 K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물임을 강조했다. 그들의 협력은 완벽했다. 강진우는 K그룹의 막강한 권력과 자원을 이용하여 강민준의 잔당들을 숙청하고 회사의 모든 비리를 뿌리 뽑았다. 한서윤은 자신의 뛰어난 정보 수집 능력과 위기 대처 능력을 발휘하여 강진우를 도왔다. 그녀는 강민준의 숨겨진 비자금 계좌를 찾아내고 그의 불법적인 거래 내역을 모두 밝혀냈다. 강민준은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자 최후의 발악을 했다. 그는 언론에 강진우와 한서윤의 관계를 폭로하고 지호가 강진우의 사생아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는 강진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K그룹의 이미지를 완전히 망가뜨리려 했다. 그는 또한 지호를 납치하여 강진우를 협박하려 했다. 강진우는 강민준의 마지막 음모를 미리 감지했다. 그는 지호의 경호를 더욱 강화하고 강민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다. 그는 강민준이 지호를 납치하려 할 때를 기다렸다가 그를 현장에서 체포하기로 계획했다. 어느 날 강민준이 고용한 사설 조직이 지호가 다니는 유치원 근처에서 그를 납치하려 했다. 그러나 강진우가 미리 배치해둔 경호원들이 즉시 출동하여 그들을 제압했다. 강진우는 현장에 나타나 강민준을 직접 체포했다. 강민준은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절규하며 강진우에게 달려들었지만 강진우는 그를 단호하게 제압했다. 강진우는 강민준을 경찰에 넘겼다. 강민준은 살인 미수, 납치 미수, 횡령, 배임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죄는 너무나 명백하여 그는 법의 엄정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의 몰락은 K그룹 내부의 모든 비리와 부패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강진우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호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는 한서윤과 지호에게 지난 7년간의 고통에 대해 사과하고 그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다. 언론과 대중은 강진우의 용기 있는 고백에 놀랐지만 동시에 그의 진심에 감동했다. K그룹의 이미지는 다시 회복되었고 강진우는 더욱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한서윤은 강진우의 옆에서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살아갔다. 그녀는 지호에게 최고의 어머니가 되어주었고 강진우에게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 K그룹은 강진우와 한서윤의 리더십 아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회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시스템을 통해 더욱 성장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직원들의 사기는 높아졌고 회사의 미래는 밝았다. 강진우와 한서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지호는 그들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그는 강진우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고 한서윤에게는 삶의 전부였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강민준의 몰락과 함께 K그룹을 짓누르던 어둠의 그림자가 걷히기 시작했다. 강진우는 이사회와 주주들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K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한서윤을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로 삼고 그녀에게 회사의 모든 윤리 경영 시스템을 총괄하도록 했다. 한서윤은 회사의 모든 부서에 걸쳐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프로세스를 도입했고 강민준 시절의 잔재들을 뿌리 뽑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한서윤의 개혁은 K그룹 내부의 오랜 관행과 부패를 척결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했다. 그녀는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지켰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헌신했다. 그녀의 강단 있는 리더십과 뛰어난 통찰력은 직원들의 존경을 받았다. 처음에는 그녀를 경계하던 사람들도 점차 그녀의 진심과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다. K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강진우는 한서윤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방패가 되어 주었다. 그는 모든 공식 석상에서 한서윤의 개혁을 지지하고 그녀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다. 그는 언론을 통해 한서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녀가 K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물임을 강조했다. 강진우의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는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고 K그룹에 대한 불신은 점차 신뢰로 바뀌어갔다. 주가는 회복세를 보였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K그룹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강진우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냉철한 얼음 왕자가 아니었다. 지호의 존재와 한서윤과의 관계는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다. 그는 지호에게 최고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매일 아침 지호의 유치원 등원을 돕고 저녁에는 함께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어주었다. 주말에는 지호가 좋아하는 놀이공원에 가거나 함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지호의 순수한 웃음소리는 강진우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는 지호에게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고 지호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서윤은 지호와 강진우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그녀는 지난 7년간 홀로 감당해왔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진우로부터 도망치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며 당당하게 살아갔다. 그녀는 강진우의 사랑과 지호의 존재가 그녀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강진우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강진우는 한서윤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 그는 한서윤에게 지난 7년간의 고통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고 그녀와 지호를 평생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한서윤은 강진우의 진심 어린 청혼에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강진우와 함께라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진심이 담긴 아름다운 행사였다. K그룹의 임직원들과 가까운 지인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우와 한서윤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지호는 엄마와 아빠의 결혼을 가장 기뻐하며 두 사람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었다. 그들은 이제 완벽한 한 가족이 되었다. 결혼 후 한서윤은 K그룹의 윤리경영총괄이사로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했다. 그녀는 특히 미혼모와 싱글맘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다.
강진우는 한서윤의 사회, 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K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한서윤의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그녀의 비전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리더로 변모했다. 지호는 행복한 환경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그는 강진우와 한서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다. 그는 아빠를 닮아 영리하고 엄마를 닮아 강인한 아이로 성장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했고 그들의 사랑 속에서 행복을 느꼈다. 강민주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야 했다. 그의 몰락은 K그룹 내부의 모든 비리와 부패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었고 K그룹이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는 데 기여했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지만 그로 인해 강진우와 한서연 그리고 지호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몇 년 후 K그룹은 강진우와 한서윤의 리더십 아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들은 혁신적인 기술과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시장을 선도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강진우는 기업가로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한서윤은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지호는 어느덧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부모님의 뒤를 이어 K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처럼 강인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꿈꿨다.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서 받은 사랑과 지지를 바탕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강진우와 한서윤은 종종 지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7년 전 어둠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예상치 못한 하룻밤의 사건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지호라는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다. 그리고 7년 후 그들은 운명적인 재회를 통해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함께 모든 역경을 이겨내며 진정한 가족을 이루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운명과 사랑,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서사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었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행복한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따뜻한 감동과 함께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시작된 인연이 어떻게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강진우와 한서윤, 그리고 지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용기,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랑,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가족의 힘을 일깨워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